오늘 2부 시간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초대했습니다. 소장파로 불리고 있는 분이죠. 소장파라면 상당히 좀 어리다는 뜻인데 김소희 의원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소장파면 상당히 연소한 분이시군요. 연소자. 네, 그 3040 의원들과 친해지고 싶은. 네, 3040은 아니지만 네, 친해지고 싶은. 아니지만. 네, 초선 의원이시고. 네. 자, 의원님께서는 사실 원내 부대표였지 않습니까? 네, 네, 추경호 대표 그때군요. 때부터 쭉였습니다. 근데 대선 끝나자마자 네. 내려놓으셨어요. 네. 원내대표는 14명인데.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책임을 지고 이 보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 연쇄 이제 사퇴를 할 것이다 했는데 또 그게 별로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좀 약간. 의원님만 지금 나홀로 사퇴한 겁니까? 아니 결과적으로 네. 그날 저희가 이제 선거 방송 보고 어쨌든 큰 표 차이로 졌잖아요. 네. 졌으면 저는 원내 지도부에서 사퇴를 하신다고 먼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6월 4일 당일날 의원총회도 안 열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그냥 페이스북에 메시지 올리면서 사퇴를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그 다음날 의원총회 열리면서 권성동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자동적으로 다 사퇴가 된 거죠. 결국은 원내 지도부가 다 사퇴를 했는데 뭐 실은 이제 저 아시는 것처럼 저희 경선 과정이 비정상적이었잖아요. 논란이 많았습니다. 참. 그래서 네. 비정상적인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도 이제 원내지도부 사퇴하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전 원내대표님 사퇴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저는 그때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거는 아니다. 선거를 치르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는 목소리를 안 냈는데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도 목소리가 안 나와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네 던졌습니다. 네. 잘하신 겁니다, 사실. 예, 지금 대선에 진 네. 당은 항상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상당히 그렇죠. 혼란스럽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도 체제 개편 어제도 이제 의원총회 때 보니까 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네.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만 당신의 거취부터 빨리 결론을 내라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고 전당대 빨리 열자. 그리고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자. 그래서 투표하자 그랬는데 또 이것도 반대하고요. 일부 의원에서는. 그러니까 어제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어제? 안 났고요. 네. 그러니까 그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보통 이제 대선에 지고 나면 다 사퇴하는 분위기니까 그렇죠. 그때 비대위원들도 그날 다 사퇴를 했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만 빼고. 그래서 의원들이 너는 왜 사퇴 안 하냐. 전원 다 책임지고 사퇴하는 게 그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랐거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5월 15일 날 취임했어요. 예. 그 김문수 후보가 되면서 젊은 사람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달도 안 됐고요. 예. 그리고 그 비정상적인 경선 과정에서 나 홀로 반대를 했고 그리고 경선 과정 진행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과의 절연을 좀 이끌어냈고 명부인에 대해 사과도 했고 여러 예. 가지 진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뭔가 메시지를 계속 냈었어 가지고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수도권에 대해서 저는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개혁을 좀 계속 해가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끝나고 나서 다 사퇴를 하라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럼 응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지난주 의총 때랑 그 의총 이후에 지금 일요일 날 기자회견했잖아요. 맞아요. 기자회견 반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그 기자회견 내용을 가지고 어제 의총이 5시간 이상 그렇죠. 열린 것도 실은 금요일 의총과 어제 의총이 달랐던 거는 기자회견 때 5가지 개혁 방안을 냈기 때문에 어제 의총이 활발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5가지 개혁 방안에 대해서 이제 전당대회냐 비대위냐 그 부분만 빼놓고 저는 4가지 부분에는 다 동의를 하거든요.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일요일 날 그 기자회견 내용 나온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한테 연락 받았어요. 그래 국민의힘이 이렇게 바뀌면 그래도 좋겠다. 좀 정말 좋을 거고 앞으로 희망이 있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문자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대선 후보 교체 시도가 있었잖아요. 한덕수 네. 후보로 그거를 당무감사를 하자고 했는데 네. 적절하지 않다라는데 동의를 했다는데 당무감사로 하는 거는 그게 예. 그 단어가
당무감사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그 당무감사를 하는 거는 누구를 질책하거나 공격해가지고 누구를 뭔가 벌을 주기 위한 그런 느낌은 뉘앙스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어제 중간에 의총에서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하기를 자기도 그 모든 과정에 같이 있었다. 그래서 그렇죠.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지만 선거 기간 내내 정말 당원분들께서 너네 도대체 그 무슨 짓 한 거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러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야지만 당원들도 이해를 하고 아 그래 그랬구나라고 그 결과에 대한 발표를 하기 위한 거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그거는 절대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중간에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당무감사 그 부분은 조금 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저는 한 번쯤은 그거는 좀 정리해서 맞아요. 당원분들한테 솔직히 당원분들이 그 민주주의를 궁금해요. 지켜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원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절차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지금 하고.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게 그 새벽에 한독수 후보가 과연 직접 등록을 했냐 이런 얘기도 막 좀 나오니까. 그 안 했다는 대리인이 뉴스도 나오고, 왔냐, 뭐. 예, 그래서 뭐 기자들께서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1시간만 준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당원분들께 저희는 사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죄하고 맞습니다. 이런 경과에 대한 보고를 하는 그런 과정들 그거는 뭐 기업에서도 그렇잖아요. 근데 공당에서 그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아직도 의원님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해서 어떤 절차로 가든 그게 당무감사 형식이든 아니든 간에 보고는 드려야 된다. 당원분들께 보고는 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한테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네. 김용태 위원장이 네. 사실은 이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보고 맞아요. 친윤계가 여전히 지금 득세요. 보이지 않는 친윤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임기는 6월 30일까지인데 네. 물론 이제 당원 당규 보면 6개월까지 연장할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새로운 지도 어떤 지도부가 지금 필요한 겁니까? 김용태 위원장이 더 힘을 받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럼? 저는 그 5가지 개혁안 어제 이제 전당대회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냐 그거에 대한 의견도 조금 분분하긴 했는데 어쨌든 비대위가 가든 전당대회로 가든 그게 얼마 안 걸릴 거예요. 1, 2개월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월 달까지가 원래 본인한테 보장된 임기인데 그것도 새로운 원내대표가 오면 그만둬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러면 그 개혁안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개혁안을 보고 반가워하는 당원분들한테 그 개혁안대로 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주려면 그 개혁안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오셔야 되고 아니면 김용태 위원장님 그거를 다 마치고 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의견도 어제 의원총회에서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신 대로 이제 계파 갈등 싸움에서 김용태 위원장이 힘이 없어서 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어제 초반에는 좀 그랬는데 후반에는 또 의원들이 아니 나는 김용태 위원장이 왜 욕을 먹는지 모르겠다라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시는 의원님들도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쪽에서 막 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응원하는 의원님들이 꽤 많으셔서 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김용태, 김재석 이런 분들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힘은 있어요 사실. 김재석 의원님 덩치가 크지 김용태 의원은 또 크지 않습니까? 키는 굉장히 큽니다. 큰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네. 180 이상은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제 그 개혁안 중에 그 불법 그 탄핵 반대 당론 무효와 그것도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저는 근데 윤상현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던데요. 그러니까 강하게 그게 뭐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왜 그거 끄집어내냐라고 그러니까 말씀 주시는 의원님도 계시는데 저는 그 또 중간에 또 김용태 위원장이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같은 생각이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던 게 우리가 이거를 매듭 짓고 가지 않으면 민주당한테 계속 공격을 당할 빌미를 주는 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네 내란 정당 아니야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엄은 확실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고 탄핵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반대를 하실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계엄은 진짜 반대하고 있어라고 그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한 번은 매듭 짓고 가야 된다. 그런 취지. 네, 그런 취지라서 저도 같은 의견이거든요. 네. 실익이 뭐가 있냐? 진작 했어야지 해야 했었다고 보면 늦었지만 해야 된다는 뜻이고 이 반대하는 분들은 이제 와서 해서 뭐하냐?
이제 그런 뜻인 것 근데 같아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지금 해야죠. 민주당이 거의 독주를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의석수도 그렇고 뭐 대통령까지 배출한 당이다 보니까 독주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 어제 심지어 이제 그 민주당 위원정당 해산하겠다라고 뭐 이런 메시지까지 주면 어떡하냐라는 우려까지 주신 의원님들도 계셨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정리를 하고 가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첫 목회 소속이죠. 네. 소장파 모임인데 첫 번째 목요일 날 모이나요? 그래서 목회죠 이거.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덩치 큰 분들이 많아요. 이재영, 김재섭 이런 분들. 아, 네. 이재용 의원. 예. 다- 이게 원래 네. 작년 총선 패배 이후에 그 원외 당협위원장 위주로 우리 당이 이제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하면서 했었고 그 중에서 이제 현역 의원은 저랑 김재섭 의원이 제일 먼저 들어갔고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제안을 좀 받았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재준 의원이 우재준이요. 좀 네. 조인을 했죠. 그래서 우재준 의원이 조인하고 나서 아마도 이제 총선 이후에 패배하고 나서 그때 당이 체질 개선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대선도 패배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선 패배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모였던 거죠. 네. 예, 모였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김문수 후보가 41% 얻었기 때문에 네. 선전했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지 않나요? 이 우리 소장파 저희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않고요. 근거는 어떤 게 있죠? 그 여론조사를 보면 네. 여론조사를 보면 압니다. 국민의 뭐 김문수 후보를 찍었던 이유 여러 가지 중에서 이재명이 싫어서가 더 그게 많았습니다. 많더라고요. 네, 예. 결국 그거였기 때문에 그냥 보수를 사랑하는 분들께서 김문수 후보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후보가 나왔더라도 다른 후보가 나왔으면 아마 더 많은 지지율을 그렇게 받았을 보십니까? 수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계엄이랑 뭐 탄핵이랑 좀 연관된 후보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확실하게 매듭짓지 못하셨던 네. 후보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뭐 있었다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그 그간 해왔던 업적이나 그런 것들 성과를 보고 나중에 또 좋아하시게 된 네. 분들도 있어서 복잡하지만 그 41%를 얻었던 거는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말자 우리는 이거 진짜 그리고 수도권에서 패한 지역이 지난 대선에 비해서 패한 지역이 굉장히 많다 네. 앞으로 우리 진짜 큰 문제다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 전부터 그 의원들이 일부가 이제 대선에 관심을 크게 두지 않고 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권 경제에 몰두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첫목회 회의 때도 토론회 때도 우리 당의 미래는 만약에 이런 당권에만 몰두하는 이런 의원들이 있는 한 미래가 좋지 없다 이렇게 네. 판단하십니까? 실은 그런 얘기도 많이 많이 나왔고요. 나왔어요? 그래서 네. 전당대회 하지 말자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전당대회 하면 나올 수 있는 후보가 뻔할 텐데 그 후보들이 결국은 계파 갈등으로 인해서 계파 문제로 인해서 또 그렇게 또 줄 세우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하는 것처럼 비대위로 계속 가자. 그런 얘기도 나갔었죠. 네. 의원님께서는 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제 법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이 있는데 네.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의원님께서는 최상병 특검법에는 찬성하신 거죠? 찬성했죠. 네. 저는 왜 네. 군대 간 무슨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아들이 이제 곧 군대를 가야 그런 되고요.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저는 그 젊은 군인이 어떤 사유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규명 진상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런 논의들이 이제 의원총회에서도 계속 됐는데 저는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당론을 정해진 부분도 있긴 예. 했지만 이제는 당론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뭐 그 대통령도 바뀌셨고 예. 의석수에서도 이미 차이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107석이 여기서 됐죠? 107석. 107석에다가 네. 이게 무슨 또 똘똘 뭉쳐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바뀌었다 변화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 그냥 의원들이 소신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권을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 의원님들도 의원총회에서 계셨어요. 예. 그리고 최상병 건에 대해서는 네, 저는 뭐 어쨌든 사유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책임을 지는 분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이제 뭐 밝혀주시는 게 필요하죠. 네, 젊은 군인의 맞습니다. 목숨을 잃었는데 예. 네,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새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온 재판들 이런 것들 네. 이제 서울고등법원도 파기환송심 연기 결정을 했고 추후 그 기일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부 내에서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것은 네. 이제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들을 모두 이제 따로 미루는 그런 법안이지 않습니까? 이런 법안 처리 움직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실은 한 가닥 희망을 18일 재판에 걸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18일 예정됐던 재판도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거잖아요. 예. 근데 그때 근거도 헌법 84조의 근거였기 때문에 나머지 형사 재판 4건도 저는 연기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네. 그 부분도 근데 이제 확실하게 세기를 받기 위해서 민주당이 소위 말해서 이재명 재판 중지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생각에는 뭐 민주주의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특정인의 무죄를 위해서 이렇게 법안 발의를 하는 그런 나라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마도 그 아시는 것처럼 예. 그 대선 끝나고 나서 투표하고 나서 출구조사할 때 이재명의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라는 여론이 64%였습니다. 네, 그거를 볼 때 국민들은 일단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확고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법안 이러한 법안들을 밀어붙인다, 한 사람을 위한 법안을 밀어붙인다 하면은 결국 그 다 기록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네. 추후에 민주당한테 저는 5점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법안들은 네. 예. 홍준표 전 시장이 유튜브 채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당 창당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대답한 건 신당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이신 것 네. 같습니다. 그냥 답하신 것도 있고요. 예. 네, 근데 그러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당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뭐 헌당을 합니까? 좀 지켜봐야죠. 네, 뭐 또 명확한 답변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의힘이 개혁을 잘한다면 굳이 신당을 창당해야 될까요? 예, 네. 그렇죠. 정치는 이제 동물도 아니고 생물. 네, 맞습니다. 생물이니까. 생물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소장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소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